오늘은요, 이대 심기남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유독 위암에 취약하다. 뭐 이러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하고 관련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선천적인 요인이 이제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태어난 거는 저희가 몸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겠는데 주로 이제 위암이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또 흡연이라든지 약물 여러 가지 환경들과 관련되는 그런 원인으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음식하고 관련되는 것들도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고 주의들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짠 음식 염분을 과다 섭취하는 문제, 또 가공식품이라든지 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음식 관련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다른 서양에 비해서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률이 높다는 것이 이런 위암의 높은 발생률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화기 질환 그럼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네. 어떤 것이 다 소화기 질환에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우리 몸을 전체를 다 관통을 하면서 있는 것이 위장관인데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이제 식도, 관련되는 질환, 그 다음에 위 관련 질환, 뭐 위염, 뭐 위궤양, 위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8m에 해당되는 소장, 그 다음에 거기서 소장을 내려가서 대장이 있어서 대장의 용종이라든지 대장염이라든지 암이라든 것들이 있고요. 소화기 질환이라고 하면 통틀어서 소화와 관련되는 그런 장기들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위장관 이외에도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간이 필요하고 또 쓸개라는 담낭이 필요하고 췌장 조직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췌장염이라든지 담석이라든지 담낭염이라든지 간염, 간암 우리가 아마 알고 있는 거의 질환의 80% 이상은 이렇게 소화기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쓸개 뭐 이런 것까지 네, 다 소화기입니다. 그래도 제일 무서운 건 위암이잖아요. 근데 위암이 요게 단초가 좀 생각되는 것 같더라. 이런 증상을 이제 위험한 질환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화불량 증상의 뭐 한 거의 80%, 90% 이상은 특별하게 위암이나 무슨 기질적인 질환하고 관련이 없이 기능적으로 있는 증상일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사실은 위암의 증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소화가 안 된다든지 구토, 그다음에 체중 감소, 빈혈, 뭐 위장관 출혈 이런 또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 삼킴 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아쉽게도 이런 증상들은 위암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고요. 2기나 3기 정도 때 알 수 있는 또 건가요? 사실은 알 수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그 위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이런 조기의 병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위장 내시경 있겠습니다. 외에는 어떤 검사들을 좀 받아봐야 초기 발견이라든가 이상장애일 때 좀 빨리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무슨 다른 검사로는 사실 증상 자체도 거의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대체할 만한 검사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사이즈가 크고 위암이 많이 진행이 되거나 한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 같은 걸로 해서도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그런 병변은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몇 배 확대를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한번 보는데 꿀렁꿀렁 뭐 이렇게 막 영화 보는 것 같은. 거의 그래서 위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보이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또 이런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고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꼭 조기 병변을 찾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것도 너무 자주 해도 좋지 않지 않나요? 그게 내시경이라는 게 그냥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하고는 달리 우리 그 입을 통해서 식도, 위, 우리 그 내장의 가장 중앙부까지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침습적인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목 넘어가다가도 이런 데가 상처를 입거나 또 천공이 된다거나 식도에서부터 걸리거나 출혈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검사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꼭 필요한 만큼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주기로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한국의 의료 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네. 아니, 이민 갔던 제 친구들은 네. 콩 검진을 한국에 와서 네, 받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장 내시경의 기술이 발달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모델이 없는 2년에 한 번씩 이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주고 그중에 또 탑이 내시경 검사를 우리가 선택을 네. 하면 네. 2년에 한 번은 전 국민이 누구나 내시경 검사를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굉장히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흔쾌히 낼 수 있는 이유가 네. 저도 혜택을 받고 맞습니다. 있고 네, 다른 네. 분들에게 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급히 먹고 안 먹고 떠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도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계절하고도 영향이 있나요? 이 소화 질환이?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은 네. 뭐 요새 계절이나 이런 게 뭐 거의 사시사철 언제든지 뭐 환자분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고온이기 때문에 음식들이 상하게 되면 상한 맞아요. 음식을 먹게 되면서 네.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이 많게 되겠고 또 이제 오염된 그런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 심지어는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장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이 된다 하면은 또 겨울철에는 당연히 우리 몸 컨디션이 여름이나 또 겨울, 봄, 가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 여기저기 쑤시고 하다 보면 이제 진통제라든지 뭐 감기약이라든지 뭔가 위장에 몸에 무리가 되는 그런 약들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위궤양이라든지 위염,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1년 상시 항상 소화기 질환에는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과식하면 또 약간 눕고 싶어지잖아요. 아, 네네. 그래갖고 어느 날 이렇게 여기가 신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받아서 약을 먹으라고 좀 주셨는데 이거는 잠깐 일어나는 병인가요? 아니면 여기 한번 발생하면 꾸준히 저를 쫓아다니는 지병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외래 진료 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네. 특히 식습관하고 관련이 있고 생활습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밤 늦은 시간에 항상 뭘 드시고 이제 자기 직전까지 음식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회식이 거의 다 저녁부터 밤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술과 안주를 드시게 되면 결국 그게 아주 헤비한 그런 야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술 먹고 들어오면 바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바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신다면 요즘에 워낙 잘 듣는 위산분비 억제제라든지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들은 워낙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잘 치료하고 진단 내려서 치료하고 생활습관 잘 관리하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얼마든지 잘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화기 질환에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외상의 통증과는 달리 이게 잠시는 또 얘가 무뎌져서 느껴지지가 않거나 뭐 약간 쉬었다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돼서 그냥 좀 참고 말지 하다가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는데 이제 구역질 좀 덜하네, 신물이 덜 나오네 해서 약 안 먹고 버티다가 이게 위암으로까지 갈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뭘 많이 먹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게 비단 역류성 식도염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밤에 먹으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대로 배 안에 쌓이고 지방간으로 가고 고지혈증으로 가고 콜레스테롤로 가고 결국 이어지면 혈압으로 가고 고도 비만으로 가고 비만이 되면 다시 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의 컨디션을 안 좋게 만들고 또 그야말로 멀게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이기는 하지만 식도염만 가지고 본다면 식도염 자체가 식도암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확률로 보면 많지는 않은데 식도염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더 심해지고 더 파이고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만성염증에서부터 진행이 돼서 세포가 변하게 되면 아주 그중에 소수의 일부에서는 네, 특수한 형태의 그런 식도암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증상 자체가 암이거나 악성이 아니어도 만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아주 일조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고 식도염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몸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몸에 뭐 나쁜 건 알지만 몸에 나쁜 게 또 그렇게 유혹적일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야식의 유혹을 어떻게 보세요. 네. 배달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이시니까 교수님이 생각할 때 요 정도 평소의 식습관만 잘 지키셔도 위 건강이 치명적으로 뭐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지 않는 한 괜찮을 거다. 혹은 이제 중장년기 이후에도 요 습관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게 중에서 위에 굉장히 유용한 음식도 있나요? 좋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갖는 게 결국 위장 증상이나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럼 좋은 식습관이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너무 급하게 몰아서 폭식을 한다든지 너무 빠르게 먹거나 하는 것들을 좀 피해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아요. 제일 원칙인데 사실 또 요새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키기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 식습관을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밤에 늦게 드시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유용한 게 또 어떤 건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배추라든지 이런 데에는 또 위장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좀 들어있어서 양배추를 또 이미 또 드시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양배추라든지 토마토, 또 마, 또 당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음식을 섭취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의 식습관 중에 하나가 뜨거운 국이나 찌개나 국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을 먹는 것도 피해야 됩니까? 국을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김없이 저희가 다 먹게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물을 말아 드신다든지 이렇게 국물에 많이 말아 드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소화 효소나 이런 것들을 좀 농도를 좀 낮출 수는 있어서 근데 뭐 그 정도의 뭐 그지 한 대야를 드시거나 하는 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영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위에 또 볼륨을 높여서 결국은 또 역류가 되는 또 확률도 높일 수가 있고 해서 너무 국물을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를 위해서 뭐 한 가지만 지켜라 라고 할 때 조언해 주고 싶은 게 있나요? 한 가지? 그거는 뭐 한 가지라고 하시면 제가 엔드로 연결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거를 좋은 거를 유지를 하고 나쁜 거를 피하는 것이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위장 관련해서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대 서울병원의 심기남 교수님하고 중년의 위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